근데 결국 숨기고 싶어도 진실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건 비단 내란 범죄뿐만이 아니고 김건희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집을 검찰이 털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냐? 통일교에서 부정청탁과 함께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 전달해달라고 했던 샤넬백 있지 않습니까? 샤넬백의 영수증과 보증서와 박스가 김건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집에서 나왔다는 건데 이정주 기자, 이 증거들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근데 보통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삼부토건 때도 그렇고 이 김건희를 잘 지켜보면 겁이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수사한 지가 벌써 이거 막 한다고 이미 기울백도 한번 있었잖아. 앞에 심지어. 하면 아니 이거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경호 행정관은 무슨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아니 뭐 집에 들어와봐 지금 이 소리 아닙니까? 당근에다 팔려고 이렇게 바꾼 걸 수도 정말 있어요. 보증서 있어야지 제대로 거래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하려면. 그렇죠. 이거 보증서 얹어서 없으면은 짝퉁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얹어서 보증서가 또 있어야 사왔는데 진짜로. 돈도 예. 얹어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뇌물도 몇 번씩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일반 사람도 한 칸 더 나가야 되는 게 김건희나 이런 사람도 취재하다 보면 저도 삼부토건 취재할 때 처음에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계좌로 받을 수 있지? 주가 조작을? 아니 주가 조작하면 보통 차명을 쓰는 게 국룰이에요. 그렇지. 한번 빠에 꼬는 거지 이게 당연히. 차명을 쓰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도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예. 성의가 없어, 성의가. 성의 없이 하는 거지. 그렇죠. 열었는데 김건희야. 이거는 잡아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명이인인가? 네, 그럴 수 이렇게 있어요. 의심도 네. 한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본인 계좌에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게 당황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샤넬백하고 왔다 갔다 이런 황당한 걸 이제 보고 저도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김건희 원래 이제 그 측근 코바나 컨텐츠 거기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렇지. 발생적으로. 네, 김건희 사단이야 사단. 네. 그렇죠.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를 묻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실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그래서 다 코바나 컨텐츠 출신의 뭐 전무 또 부장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디 최고위 과정 가면 그 여파로 또 사교 모임하고 네. 거기서 수의 계약해서 들어오고 방탄 유리한다고 들어오고 사우나 만들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사이부랑 요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이게 가방이 하나일까? 그러니까 두 개일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두 개밖에 없을까? 네, 그러니까 샤넬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취재하는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처음에는 802만 원짜리고 두 번에는 1271만 원짜리잖아요. 네. 이걸 그럼 계단식으로 지금 주면서 스노우볼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뇌물을 처음에 5만 원짜리 커피 쿠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지. 아니,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10만 원짜리 주다가 추석 때 30만 원 떡값 주다가 네. 조금씩 이 독약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802만 원 조금 큰 스노우볼링으로 시작을 했죠. 일반인보다는. 그렇지. 역시 그래 김건희 눈높이는 또 안 맞을 수 있지.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가방이 여기 두 개에서 끝났을까? 하는 첫 번째 의문이 있고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게 이건 카톡이나 이걸로 그 통일교에서 내가 줬다 해가지고 나온 게 두 개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로비가 안 통한 거거든. 그렇지. 네, 내가 서로 바틀하잖아요. 받았으니까 뭔가를 요구했는데 뭐 YTN도 안 오고 뭐도 안 오고 하니까 이쪽에서 지금 얘기를 다시 꺼낸 거거든요. 시작점이.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 네, 그 사람도 출근됐죠. 지금 네. 출근됐어요. 그리고 유경옥 씨도 출근됐어요. 그렇죠. 근데 왜 김건희 씨는 출근했다는 소식이 없는 겁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유경옥 씨한테 이 사람들이 왜 이 가방을 갖다 주고 실제로 건진의 심부름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왜 건진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합니까? 더 말한다는 공적인. 거는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그걸 바꿔라고 했다. 그 진술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서 왜 잃어버렸어? 말이 안 되잖아요.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까지 바꿔서 누구한테 주려고 했던 건지 이게 퀘스천 마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처에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이 있으면 핵심인 김건희 씨를 빨리 소환 조사를 해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게 네. 맞죠. 그러니까 둘레둘레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아니, 있는데 결국 거의 다 온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추정입니다만은 이정주 기자의 분석에 저 동의를 하는 게 쉽게 해서 5만 원 쿠폰부터 시작해서 뇌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800만 원짜리 백 주고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1,200만 원짜리 백을 준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그 영국의 그라프사 목걸이 네. 6천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전성배한테 건네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이 목걸이의 모델명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서 추론을 해보면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어떤 순서인지 모르겠으나 앞단에 교체를 한 거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바꿀 목적이 있었다는 건데 가장 비싼 목걸이를 줄 때는 모델명을 전달했다라는 거는 이제 수요자 맞춤형으로 그죠. 니즈를 파악해서 주겠다라는 그죠. 굉장히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야 이게. 귀찮게 바꾸게 하지 마. 이 자꾸 소리예요. 바꾸게 하지 마. 네, 나 바꾸는 것도 더 귀찮아. 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네. 이게 라뽀가 생긴 거예요. 네. 뇌물의 라뽀가 생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통일교에서만 받았겠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그 이전과 관련해서 공사한 업체들 아무 일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그냥 막 받았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수의 계약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제대로 해봐야죠. 예. 파헤쳐봐야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많은 부정부패 비리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명수의 디올백 300짜리는 웃겼던 거야. 이거 진짜 유경옥이 가졌을 수도 있어. 모르지만 예. 이런 구도라고 아니, 근데 한다면은 그 네. 목사님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갖다 준 거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추정이지만 예, 저희가 하는 추정이지만 얘기가,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았을 수 있겠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시니까 네. 사실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많이 변호인 입회도 하시고 재판도 가보셨을 텐데 네. 김건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듣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라고 얘기했냐? 검찰이 압수한 물품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참고인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배려심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은 배려를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일단 이 말만 봐서는 약간 유체이탈화법 같은데 아니 이 본인은 적극 협조한 참고인이 아니고 사실 피의자가 맞는 거고 아마 여기서는 이제 유경옥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것도 사실 이거 당연히 피의자죠. 그렇지. 연루돼서 피의자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전 이해할 수 없는 화법이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김건희 씨와 오랫동안 소송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사실 지난 대선 이제 7시간 서울의 소리 녹취록 가처분 사건도 제가 했었고. 아 진짜요? 예, 그 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이겨가지고 이제 그 이제 야 방송에 그랬구나. 남부지법에 갔던 그 가처분. 제가 이제 그것도 제가 했었고 그 이후로 또 그거 왜 방송했냐고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도 제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도 제가 맡아서 했었고 야. 그 전에 또 뭐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도 제가 이전하지 못하게 그 집행정지 신청도 제가 이거 아, 그래요? 했어서 예. 그분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어떻게 싸우게 돼서 저는 사실 이번 비상계엄 딱 터지면서 나 이제 드디어 끌려가 죽는구나 이제 연봉에서 네가 그 놈이지 맨날 네. 소송 대리하는 그 놈. 네가 이제 뭐한 보니까, 드론 동안 네. 이제 두 자리 스포한때 정도 되겠다. 이제 끌려갔다 할 정도로 저는 많이 이제 그 김건희 씨와 원하지 않았는데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뇌물 뭐 이미 뭐 디올백부터 해서 지금 나온 게 좀 수십 가지인데 네. 사실 검찰이 진작에 이거는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실제 관계 소환 조사를 해서 그럼요. 빨리빨리 네. 했었으면 사실은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빨리 밝혀내고 뭐 처벌할 거 처벌했으면 저는 뭐 이런 비상계엄 이런 탄핵까지는 안 갔을 거라 자 생각해요. 여기서 한 칸 더 나가봅니다. 지금 전성배 씨가 결국은 키를 쥐고 있죠. 예. 전성배만이 김건희한테 진짜로 간 건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통일유가 청탁의 목적으로 김건희한테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목걸이 줬는데 그걸 말 그대로 지금 액면 그대로 전성배가 가지고 있다 잃어버렸다. 그럼 전성배의 죄목은 알선수재가 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죠. 예. 만약에 청탁을 이행을 안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럼요. 그 했고 일단 네. 뇌물죄 같은 거 일단은 구체적인 대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네. 뭐 YTN을 뭐 인수하겠다라든가 네. 여러 가지 유엔 법무 유치라든가 그런 대가성 있는 그런 금품이라든가 이런 금전적 이익 같은 게 넘어갔으면 알선수재 뇌물 다 성립할 수 그러니까 있는 제가 하는 상황이죠. 얘기는 전성배가 결국은 김건희를 안 불면 자기가 깜빵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임의 법칙을 지켜봤을 때 전성배는 결과적으로 김건희를 불까요 안 불까요?
저는 결국에 하다 저는 그래서 이번 약간 눈치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 후에 있을 선거 결과를 보고 야 이거 내가 계속 뭐 혼자서 다 독박 쓰면 안 되겠다. 헌신법사도 선거 지금에 이제 보고 이제 정계를 맞춰 보시겠죠. 이제 봐서 이제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차기 선거가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좀 빨리 이런 범죄도 범죄고 다 종식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 집안은 한 명이 사고 치면 한 명은 좀 조용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또 보도가 나온 게 그리고 최은순, 윤석열의 장모님, 김건희의 모친 이분이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실제로 자백까지 했다면서 지금 TBS 단독 보도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근데 농지법 이거는 사실 경찰이 조금 뭉갠 거예요. 뭉갠 거지. 네. 보도상 보니까 뭉갠 거야. 네. 네. 이 시기가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최근 보면 이제 정권 바뀐다 생각이 다 털고 가는 거야. 캐비넷 털고 있었던 거 다 털고 우리 좀 선처해달라 지금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지는 경자 유전이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하면 안 되게 된 겁니다. 근데 경찰이 앞서 무혐의 판단했던 거는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 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은 거는 취득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임차 주고 임대하고 임대료 돈 받았겠죠. 벌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뭉개고 있다가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입건해서 조사하고 그렇죠. 지금 송치할 것 같은 국면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요양원도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렇게 홀딩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도 그러니까 이런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권력기관들이 국민에게 충실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다 가만히 있어봐. 이 향방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면서 판단해서 그래서 요 타이밍에는 우리가 수사를 해야 그 이정주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요것마저도 안 하면 우리 다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위기감 속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창수 지검장 등 줄사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비겁한 행태들에 대해서 혼내주라.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범하지 않도록, 네. 범해지지 않도록 공권력을 잘 관리하라라는 게 이제 국민의 명령인 건데, 명령이다. 네. 예, 새 정부에서도 뭐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후순위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역량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일을 동시다발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생개혁도 하고요. 동시에 사법개혁도 하고 검찰개혁도 하면서 특검도 돌려야 되는 거죠. 다종다기한 특검을 물론 기자들은 피곤하겠지만 뉴스거리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도 저는 이런 노력이 있어서 올해 안에 정리할 것들은 좀 싹싹 정리를 그러니까요. 하면서 네. 좀 비전어블한 국가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발목 잡혀가지고 네. 되지도 않는 콩알만한 거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역행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이게 그 정치인들 참 농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이제 본인 부친이 이제 2004년도 서귀포시 오. 농지를 이제 농지법 위반으로 소지한 혐의 물론 처벌까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마 안 된 것 모르겠지만, 같은데 네. 21년도에 본인이 이제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지가 돈이 되나 봐요. 예, 그래서 개발 수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보니까. 네. 좀 이런 농지법 위반 같은 거는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설문조사를 이제 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윤석열을 비호한 윤상현이 네. 김문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친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상현과 한동훈 중 누가 더 김문수 득표에 도움이 되냐? 우리 시청자들한테 답을 드렸는데 야 팽팽합니다. 지금 2,0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한동훈 51%, 윤상현 49%. 와. 와, 진짜 팽팽하네요. 야 이거 개인적으로 보기엔 누가 더 득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뭐 이제 득표만 놓고 본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이제 어쨌든 중도를 조금 더 이제 포섭할 수 있는 그나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여기는 모르겠고 솔직히 이재명 후보한테 윤석열이 선대위원장이다. 늘. 요즘 한번 또 영화 프로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면 개 끌고 한강 나와서 윤석열이
그칠 줄 몰라가지고 네. 김문수 캠프가 진짜 부글부글하더라고요. 아 그칠 줄 네, 모르는 지난번에 그 만행으로 인해서 아 약속 대련도 아니고 막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부정선거 보고 있고 하니까. 야, 일주일 내에 그 쇼맨십을 한번 발휘할까요, 선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재판도 선거 끝난 다음에 있잖아요. 네. 다음 재판이 6월 9일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을까? 그 사이에 참아야 네. 되는데 막판에 또 이게 또 출렁이면 또 뭐라도 하겠죠. 네.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사전 투표에 나오면 진짜 뒤집어집니다. 네, 구속시켜야 돼.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말 완전히 거짓말. 아니 이게 본인이 부정선거 생각하면서 얘기한 아니 해놓고 투표는 하겠죠. 투표는. 네. 근데 사전 선거에 나온다 예를 들면. 예, 사전 여러분 투표에. 표를 바꿔 칩시다 이러면서 사전 아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TV 토론 열리는데 장윤선 선배는 아마도 이제 7시 반부터인가요? 네네, 저희는 그 7시 반부터. 생중계하시는데 예. 좀 어떻게 관망을 하십니까? 오늘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토론이어서 그런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네. 토론에 이제 집중하는 분위기이고 이준석 후보는 오늘 토론을 기화로 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 야, 김문수 후보 사퇴해라 이제 이런 네. 실질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김문수 후보도 어쨌든 단일화는 물 건너 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이 토론을 보면서 미래 비전이 뭔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네. 말꼬투리 잡으면서 서로 말싸움만 하고 신경전을 하니까, TV 토론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맞아요. 하는 그런 분들 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도권 토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토론처럼 돼버렸는데, 주도권 토론이 그야말로 네거티브의 활황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맞아요. 싸우고 네. 막 이런 머리 뜯고 싸우는데 막 골몰을 하기 때문에 저게 토론이냐 말싸움이냐 이제 이런 비난도 있고 차제에 그 사회자가 그 후보들을 상대로 진짜 그러니까. 뼈 때리는 질문을 좀 해줘야 된다. 그게 훨씬 나을 것 예. 같아. 예. 사회자가 앉아서 뭐 후보님 30초 남았습니다. 한 명밖에 질문을 안 네. 하셨어요. 상대 후보 다른 후보에게 하십시오. 이런 뭐 이렇게 호루라기 불고 질서만 잡고 있다. 이게 과연 TV 토론에 제대로 된 꼴이냐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뭐 이번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네. TV 토론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언론학자들의 지적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아서 저희 취재 편의점은 7시 반부터 네, 라이브로 저희가 네. 해설 방송 하고 있으니까요. 네. 경향TV는 몇 시 하죠? 7시 반에 끝나고 오면 됩니다. 저희 아, 방송은 10시부터 하니까 그래요? 이제 원래는 저희 좀 일찍 가려고 하다가 10시 반까지 여러 하는데. 영향을 있어서 7시 반부터 2시간 보면 질리거든요. 한 사람 보면은 넘어오면 되는데 사실은 동시간대에 또 감히 겁도 네. 없이 이정주가 또 원래 방송이지 이정주 생각해 아유, 보니까 저는 근데 뭐 편의점에서 좀 오래 지내서 추울 수도 있고 편의점 너무 에어컨이 빵빵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쉬러 네. 좀 채널이 좀 다른 구성. 오늘 보니까 김용남 전 의원 모셨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오, 화제성 인물을 모셔가지고 그러네요. 아, 네. 그쵸. 좀 저희가- 기대해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 이준석 네. 담당 일진 한번 불렀습니다. 하도 네. 팩트 체크 안 된 소리 하길래 네. 뭐 캐나다 그때 저거 있잖아요. 뭐 TFWP 맞아. 예, 그쵸. 예. 템포러리 뭐 네. 있잖아, foreign worker. 마지막에 프로그램. 예. 그 뭐 TFWP 이렇게 있어 보이는 말하고 툭 던지고 음. 검증 안 된 거 1년 만에 폐지된 거 뭐 그 TFWP 있잖아요. 사실상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차등한 나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거가 장 선배 말씀대로 네. 사회자가 아무도 검증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해 줍니다. 아 오늘 검증. 저는 무조건 그 말 나오면 구글에 제가 치고 김영남 의원이 옆에서 쏘고 네, 저 또 거짓말한다. 아, 그러니까 오늘 이정주 그 질문하는 기자의 핵심은 네. 한 놈만 팬다. 아, 이준석만 팬다. 지금 이런 담당 얘기를 일진. 들리는데 지금 네, 보니까. 담당 일진. 담당 일진으로. 담당 일진. 예. 네. 아니 거짓말을 저는 뭐 이준석 후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예, 계속 거짓말이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고 이러면 또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혼탁한 문화 제가 네. 고쳐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끝으로 양태전 변호사님도 토론회 계속 보시는데 네. 본인이 토론회 가보신 적도 있고 사실 TV 토론 보면은 좀 어떤 생각 듭니까 요즘?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장 기자님 말씀대로 이게 사회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개입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안 그러니까 뭐 자꾸 말꼬리 잡고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사실 그거 대표적인 네거티브의 그게 이제 이준석 후보인데, 그러니까 네. 자꾸 거짓말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토론 자체를 조금 이제 차라리 미리 설계를 해서 아니면 미리 좀 구체적인 주제를 좀 던져줘서 좀 그 예상을 하게 한다든지 좀 네. 그런 그러니까 정책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누가 더 반박자라고 네. 또 속된 말로 좀 기분 나쁜 말 잘해서 상대방 감정 흔들리게 하고 그렇게 돼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이 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 저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토론 제도를 좀 이참에 좀 합리적으로 고쳐가지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자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강박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모든 진영에서 다 네. 욕을 하거든요. 아, 그렇네. 그렇죠. 다 캠프도 너 얘한테 왜 이 캠프지만 질문했어? 이러니까. 심지어 네. 그런 질문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 출연자를 결정하는 것까지도 다 그러니까, 이제 네. 예, 관심들이 아니, 많으셔서 저는 제일 큰 생각이 뭐냐면 앞으로 TV 토론 저거 대선은 우리 참모들을 같이 해야 된다. 왜냐면 핵심 참모 몇 명하고는. 예. 왜냐면 그 의사결정을 팀으로 대통령 나와라, 혼자 팀으로. 두뇌를 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팀 이재명, 네. 팀 이준석, 네. 팀 예를 들면은 뭐 김문수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전문 분야별로 그렇게 뛰쳐나와가지고 하는 거지. 예, 지금 이렇게 발언. 1인에 의존한다는 맞아요. 거는 네. 그 맞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방식 자체가 제왕적인 대통령 뽑는다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참에 좀 바꾼 토론을 하자. 생산적인 토론을 좀 해보자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암기력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베이트 하잖아요. 스탠딩으로 하는 건데 저는 미국 사회가 아무리 그래도 이 표현의 자유 뭐 얘기한 거 보면 정말 이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부딪혀요. 부딪힌데 이게 쟁이거든요. 쟁. 토론은 싸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싸우는데 어떤 실체를 드러내냐는 문제라서 그렇죠. 네. 그 매체들이 이번에도 뭐 우리 지상파 3대가 먼저 갖고 가는데 밑에 자막에 팩트체크가 하나도 안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기자들 뭐 합니까? 저한테 알바 써주세요. 제가 가서 무노동을 해줄 테니까. 제가 무임금을 해줄 테니까. 최저임금 주세요. 차등으로 7,000원. 이준석이 말하는 차 7,000원짜리 받고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시간에.